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SK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SK의 자회사들을 보면 역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텔레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지주사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와 연관된 그런 흐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까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지주사들이 흐름이 좀 좋지 않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특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 그리고 SK텔레콤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관이 매도하고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이런 지주사, 특히 SK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기업의 흐름을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에서는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주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간다. 다만 자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구분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K그룹은 역시 역사가 성경그룹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죠. 사실 SK그룹을 성장시킨 건 국가에서 성장을 시켜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라는 그룹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게 역시 유공을 인수하면서부터죠. 대한석유공사였었죠. 역시 정부의 어떤 그런 기업을 SK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성경이었죠.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죠.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성경그룹의 어떤 어려운 그런 흐름에서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SK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또 SK텔레콤을 결국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KT의 한국통신의 자회사였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을 SK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SK텔레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개 기업이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유공, 그리고 SK텔레콤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한국이동통신, 두 개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SK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은 정말 본인들이 해놓은 그런 이루었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온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성경그룹도 그렇게 아주 고생하지 않은 그런 시기만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시작 자체에도 사실은 조금 어떤 본인들의 노력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었고 운이 좋은 그룹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됐죠. 그리고 어떤 그룹의 흐름에 봤을 때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이나 크게 흔들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SK 하이닉스를 결국 이제 인수를 하면서 어떤 반도체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좋은 그룹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죠. SK는 조금 그 독특한, 그 SK가 지주회사인데요. 독특한 상황이죠.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했었던 게 SK CNC가 있었는데요. 이 SK라는 그룹의 지주회사를 SK CNC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SK CNC가 하던 그 사업도 그대로 좀 영위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결국은 그 SK CNC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지주회사를 하기가 좀 그 애매하죠. 그래서 SK로 상호를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K CNC라는 회사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SK CNC가 SK의 뭐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들 다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SK CNC가 SK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기업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뭐 자회사도 실적이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히 이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뭐 예상 실적을 보면은 거의 뭐 100조예요, 100조.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룹들이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죠.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있다는 건 역시 그 안정적인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국민연금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지 조금 애매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14위죠. 18조 정도 되는데요. 뭐 흐름이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가 거의 없죠. 자, 보시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만한 그런 그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SK의 차트인데요. 올해 1월까지 좋았었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부터 이제 지수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주사들은 사실 조금 약했어요. 뭐 CJ는 사실 그 말할 필요가 없겠죠. 워낙 또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뭐 하나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인데 훨씬 더 약했죠. 그래서 SK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업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부분은 역시 자회사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SK텔레콤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정유주들이 어떤 이때 그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SK이노베이션은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자회사들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이런 그 자회사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수입니다.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SK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추세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를 좀 지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 CJ나 하나를 좀 보실까요? CJ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죠. 외국인들도 애매하고요. 기관도 매도하고 그리고 하나도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주가의 흐름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또 화학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SK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그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물론 뭐 손자 회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계열 회사들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업들의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을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수가 심하게 움직일 때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이 나올 때는 따라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SK도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뭐 엄청 컸을 때는 지수가 반등할 때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당분간은 지수가 다시 제대로 반등하기 전까지는 관망하자.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K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